두 분 다 이제 치매 환자 보호자로서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 또 엄마를 지켜보는 심정이 정말 말이 아니었을 텐데 어떤 치매셨어요? 그 엄마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니까 치매가 그냥 훅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이제 진단을 이렇게 받으면 쭉 그렇게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점점점 그냥 가는 거예요. 어. 이렇게 쭉 가다가 계단처럼 훅 한 번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을까? 네, 그냥 이게 툭 떨어질 때, 엄마가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훅 떨어지는데, 엄마가 이제 저하고 저의 딸, 그러니까 손녀의 모습을 이렇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다은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시나 봐요. 그래서 다은이한테 경심아, 경심아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은이는 저희 딸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니까 쳐다를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엄마를 엄마를 무시했다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잠깐 확 눈빛도 바뀌고 엄마를 무시했다라는 그거에 확 바뀌는 거예요. 화가 나. 곧 화가 되게 그 너무 순간에 확 있으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나야 나야 그럼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엄마 나야 나 그러면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 나 경심이 그러면 한참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러시더라고요. 알아볼 수도 있고. 한참 뒤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금 경심 씨도 그 말씀하셨지만 딴 게 아니라 그 예전 기억들은 그래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베이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래가지고 저보고도 이제 저희 큰형님이 이제 그 상국이 형인데 유부들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저보고 상국이 왔냐? 어머. 상렬인데. 그러니까는 왜 큰형이 제일 거기서 때고. 어렸을 때부터 큰 손주니까. 근데 저게 어떤 얘기인 줄 알아. 가까운 기억부터 잃어버리는 그렇지. 거야. 먼 게 생각나. 먼 거는 그래도 맞아. 그나마 그 기억 중에 선명하게 기억을 맞아. 하고 계신 것이지. 난 누구야? 몰라? 어머. 못 알아보시긴 하시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래 거예요. 컨디션 좋을 때는 네, 또 네. 경심아 이러고. 그러니까 딸을 못 알아보는 어머니 모습이라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찍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무겁고 좀 힘든데 우리 경심 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진짜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치매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니고 순간 딱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 딱 올 때는 딱 알아보시고 그럴 때는 이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네, 내가 빨리 가야지 너가 편히 사는데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딸 걱정. 네, 그랬다가는 또 이제 아닐 때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했었네요. 5년씩이나. 그나저나 이게 저도 그 공감을 하는 게 어머님이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밤낮도 바뀌시고 또 먹는 거 자는 거 다 이런 잊어버릴 것도 때.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거 진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이 씹는 거를 잊어버리셨어요. 아, 그래서 참.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입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물고만 계시는구나, 물고만.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입에 딱 넣고 이걸 안 되니까 입도 안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나중에는 그렇지. 제가 여기를 꽉 눌러요. 여기를 꽉 누르면 아프니까 하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음식을 탁 넣어드렸어요. 근데 탁 넣으면 입에 딱 들어가니까 그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서 한참 보시고 따라서 조금 또 하시고 그리고 약을 또 먹으면 그렇지, 이제 약을 약 계속 드셔야 먹어야 되니까 그게. 이게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럼 약을 이렇게 넣으면 입 안에서 녹으니까 되게 쓰잖아요. 그럼 탁 뱉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약을 먹어야만 하는 건데 계속 저는 그거하고 씨름을 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이상하게 침대에서 주무신다 그랬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고 엉덩이는 하늘로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그러시나 봤더니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자는 거래요. 그러니까 눕는 거를 어떻게 누워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제가 너무 막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엄마랑 같이 모시고 제가 같이 침대에서 제가 딸도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자고 제가 중간에서 자고 그다음 엄마랑 같이 자고 요렇게 제가 생활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게 본능적으로 둘이 자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어. 그 모습이. 어렸을 때 그런 그 자세로 있어요. 잠깐 이렇게 뭐 되게 자고 있어요. 그랬던 그 기억들 다 있잖아요. 지금 눈물 흘리시는 거는 지금 그 엄마한테 그때 소리 지르는 게 화가 좀 후회돼서 그런 거죠. 엄마가 너무 무너지니까 엄마 왜 그래 진짜. 그렇지. 똑바로 자야지 엄마 왜 그래. 잠도 이렇게 못 자니까. 그걸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치매가 제일 무서운 거고. 맞아. 무너진다 무너져. 아유. 경심 씨 어머니처럼 치매가 오면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은 진짜 한시라도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에는 전철역에 내렸는데 집이 몇 번 출구였지? 하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못 찾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치매 초기에는 이런 배회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여기가 내 집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불편하고 낯선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게 내가 실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기가 되면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가족들이 나를 밥 안 챙겨준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시고 아니면 그게 피해망상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기가 되면은 일상생활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새벽에 집을 나온 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무려 36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36시간이요? 예.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실종 경보 문자를 본 시민과 경찰관의 도움으로 결국은 안전 귀가하셨는데요. 또 다른 분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타야 할 열차를 찾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열차에 오르는데 사실 이분은 무작정 다시 말아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고향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나오셨는데 다행히 열차 출발 1분 전에 찾게 됩니다. 네. 다행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늘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긴장감이 높은 상태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예. 엄마가 저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던 거예요. 몇 년 만에 추위. 네, 막 이런 날이 있었었는데 새벽 3시가 넘었었는데 저희 딸 친구 엄마가 전화를 준 거예요. 그 새벽에. 언니 저 누구누구인데 할머니가 그 아파트 1층에 그 쓰레기 있는 거기에서 할머니 배회하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현관 앞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 말고 너무 놀라가지고 현관에 딱 문을 열었더니 그 엄마하고 저희 엄마하고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당황하시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집에 그냥 입었던 그 잠옷하고 들어오셨구나. 네, 그냥 잠옷하고 그 슬리퍼 집에서 신던 슬리퍼를 신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추운데. 그 추운데 저는 사실 정말 그분이 생명의 은인인 거죠. 진짜 맞아. 엄마를 아니었으면 엄마 그냥 잊어버렸죠. 어쩌면 그 추운 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엄마가 문을 열면 벨소리가 나는 거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희 딸하고 그 벨소리만 나면 다 그냥 긴장하는 거예요. 엄마 나왔다. 할머니 나왔다. 온 집안이 그냥 아주 그냥 삐쭉삐쭉 서가지고 오히려 강아지도 있어서 강아지도 막 짖는 거예요. 그 벨소리만 나면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저희 집은. 뭐 아까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뭐 이런 단어가 원래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김병희 이제 효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자식들도 이제 사람인지라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이제 업다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 건강도 또 예. 무너지죠. 예. 무너지기 일쑤이겠습니다.